여기 벽에 A4 용지 하나에 한 글자씩 6장이 딱 붙어 있었어요. 내일을 나답게. 떡볶이 타운을 만들고 싶은가, 떡볶이 집을 대박내고 싶은가 였거든요. 9,000개의 상품을 다 내린다는 것이 사업적으로 과연 옳은 선택일까를 봤을 때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나다움, 그게 어떤 멱살 잡은 성장도 아니고 그 성장의 순간에 다 넬나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을 나답게 넬나에서 프로덕트 디렉터를 맡고 있는 공동 창업자 김예샘입니다. 닉네임 쌤으로 불리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넬나에서 사업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장희원 비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넬나라는 브랜드에서도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넬나는 친근하고 쉽게 일상에 가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디지털 문구 브랜드고요. 내일을 나답게를 줄여서 넬나라고 부릅니다. 넬나라는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넬나는 고등학교 친구들 3명이 같이 만든 브랜드인데요. 저랑 여기 비타, 그리고 컨텐츠 담당 리지 이렇게 셋이서 같이 만든 브랜드예요. 그래서 저희가 넬나를 시작하기 전에 리지랑 비타랑 다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무실 한켠에 제가 약간 빈자리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나도 내 일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합류하면서 저희 3명이 그렇게 같이 같은 공간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이패드가 이렇게 디바이스가 괜찮은데 왜 여기에 걸맞는 컨텐츠가 없지? 왜 플래너는 되게 괜찮은 게 없지?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던 게 넬나의 첫 시작이었어요. 다이어리 출시하기 전에 진짜 기깔난 이름 필요한데 이 기깔난 이름 뭐가 있지? 라고 했는데 그때 이 친구들이 운영하던 브랜드의 미션이 내일을 나답게 이 6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 벽에 A4 용지 하나에 한 글자씩 6장이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와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줄여서 넬나 다이어리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출시했던 디지털 플래너가 넬나의 첫 제품이 되었고 그래서 그 뒤로 넬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넬나라는 브랜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넬나 다이어리를 만들었을 때 넬나라는 회사를 생각하고 다이어리를 만들었던 거는 아니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쌤이 플래너나 다이어리를 굉장히 많이 쓰는 친구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패드를 가지고 그렇게 플래너나 다이어리를 잘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다이어리를 만들어 보자 하고 이제 제품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좀 중요했던 가치는 저희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좀 필요한 아이템들을 만들어 보자. 그런 성장이나 자기 개발 저희처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같이 좀 활용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자가 맨 처음에 저희 넬나가 추구했던 가치였습니다. 맞아요. 저희 3명의 계획이나 기록 스타일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창업자 3명 누구라도 이 플래너를 정말 잘 쓸 수 있게 만들자, 이 플래너가 실제로 삶에 도움이 되게 만들자 했던 게 처음에 넬나가 되게 코어로 생각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막 처음부터 막 계획과 기록으로 세상을 구하자 막 이런 건 아니었고요. 네, 그렇게 하다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의 넬나가 되었습니다. 매년 300%씩 성장을 이루고 계신데 넬라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브랜드 메시지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비결이라기보다는 저희도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맨 처음에는 저희가 브랜드로 생존하는 것이 가장 큰 뭔가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이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플랫폼 같이 운영을 해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템들도 중간중간에 해보고 접었던 아이템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근데 이제 돌아보면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브랜드를 더 넬나답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결정들을 생각을 해보면 뭔가 남들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팀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고객분들도 납득을 할 수 있는 선택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필름을 만들었을 때 가장 쉬운 확장은 뭐 모바일 액세서리로 확장을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는 성장이 메시지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 필름 다음에 타이머를 만든다든지 이런 결정들 그런 것들이 넬나를 넬나답게 할 수 있었던 결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투자 없이 매출을 만들고 빠른 성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아이템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넬나는 넬나의 고객들, 그러니까 넬나러라고 하는데요. 넬나러들이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게 우선이었어요. 근데 필요한 것이라 하면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는 게 우선이었고요. 아이패드에서 기록과 계획으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디지털 플래너를 샀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 기계에서 뭔가를 쓰는 거는 내가 종이에다가 펜으로 쓰는 것만큼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럼 종이랑 펜으로 쓰는 것처럼 편하게 만들자가 필름이랑 펜촉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계획과 기록을 한 다음에 실행을 도와줄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시간을 계획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걸 도와주는 타이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행동을 해도 이 행동을 지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습관으로 만들어서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미니모어맥스 습관 앱도 출시하게 됐었어요. 사실 처음에 시도할 때는 최소한의 투자로 시도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이템들도 처음에 엄청 큰 돈이 들어간다든지 큰 시간이 들어가는 것보다 작게 시작해서 진짜 고객들이 원하는 걸 캐치할 수 있는가를 먼저 빠르게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니어서 그만둔 제품도 되게 많아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잘된 제품들만 이렇게 나열을 해서 그렇지 그 중간에 뭔가 성장을 응원하는 어떤 데일리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냈었다가 이건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접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마케팅에 돈을 되게 많이 쓰기보다는 고객분들이 진짜 이 플래너로 내 삶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이 플래너를 다시 내년에도 사러 오고 플래너를 쓰기 위해서 필름 펜촉도 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만드는 것에 좀 중점을 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템들 중에 가장 큰 좀 성장을 만들었다 하는 아이템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가장 시작이었고 지금도 넬나의 코어를 담고 있는 디지털 플래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디지털 플래너가 진짜 넬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이머를 쓰시더라도 뭐 미니모어맥스를 쓰시더라도 필름 펜촉을 쓰시더라도 언젠가는 디지털 플래너 이 넬나의 정수가 담긴 이 제품을 써서 삶이 변하는 과정을 한번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디지털 플래너를 꼽습니다. 어떤가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 넬라 팀에게도 위기의 순간은 있었을 것 같아요. 넬라가 팀으로서 맞았던 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언제였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힘들었던 순간으로 꼽는 것은 저희가 넬나다움을 조금 놓쳤을 때가 처음에 넬나가 디지털 플래너로 잘 돼서 딱 성장이라고 하는 그 궤도에 올랐을 때 디지털 플래너가 잘 됐으니까 우리가 만드는 디지털 플래너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 플래너를 다 모아서 팔자라고 하면서 플랫폼으로 전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리지, 비타쌤 뿐만 아니라 개발자, 그 디자이너였던 팀원도 다 같이 다른 작가님들의 제품을 취합해서 올리거나 운영하거나 CS를 하거나 이런 거에 시간을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고민하는 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제품을 더 잘 팔지? 였던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만들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이렇게 두근두근하게 만들지?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저희가 잘하는 일이고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잘 팔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제품을 잘 보여주지? 어떻게 CS를 더 효율적으로 하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 같이 조금씩 지쳐가는 게 눈에 보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플랫폼에 되게 많은 작품들이 이미 올라가 있었고 약 9,000개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플랫폼을 내리고 넬나의 제품, 넬나의 브랜드를 더 발전시키는 브랜드 샵으로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그 플랫폼에 있는 제품을 전부 내리고 브랜드를 딱 시작을 했던 게 저희의 가장 큰 위기였던 것을 극복했던 아마 해결 방법을 저희끼리 시도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결정을 할 때 가장 큰 좀 동기가 되었던 것은 혹시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희는
이게 우리다움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되게 크게 했었어요. 우리가 처음 디지털 플래너를 만들 때는 이런 걸 하려고 만들었던 게 아닌데를 다시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고 싶은 건 뭐지? 우리가 진짜 우리답게 할 수 있는 게 뭐지? 를 고민하면서 넬나의 제품, 우리는 우리 제품을 만들자라고 했던 거고요. 그 결정에서 썼던 비유가 우리는 떡볶이 타운을 만들고 싶은가, 떡볶이 집을 대박내고 싶은가 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떡볶이를 잘 만들고 떡볶이를 연구하고 그래서 진짜 맛있는 떡볶이집, 브랜딩 정말 잘 된 떡볶이집을 만들고 싶은 거였는데 그 반면에 플랫폼은 약간 신림동 떡볶이 타운 같은 거였어요. 떡볶이 타운 건물주로서 건물 관리를 잘하고 청소 잘해주고 관리비 잘 받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그 떡볶이 타운 건물주가 아니라 떡볶이 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서로 다 같이 동의를 해서 그렇게 떡볶이 집을 만들었고요. 데이터적으로도 그거는 선택의 근거가 좀 있었는데요. 9,000개의 상품을 다 내린다는 것이 사업적으로 과연 옳은 선택일까를 봤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자라는 결정에 힘을 쏟아줬던 거는 우리 넬나가 만든 제품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이 훨씬 그 비중이 컸었어요. 이제 다른 제품에서 나오는 것보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의사결정에 힘을 실어준 거죠. 그래서 저는 팀이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은 팀이 사기가 떨어졌을 때인 것 같아요. 그 기운이 떨어졌을 때가 위기에 봉착하는 순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팀으로서 일어났던 가장 큰 성취의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저는 또 같은 사례가 떠오르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플랫폼을 접고 우리 브랜드를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던 게 이제 저희끼리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팀원들이랑 같이 앉아서 결정을 내리고 우리의 브랜드로 리뉴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누구는 이걸 하고 누구는 이걸 하고 누구는 이걸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던 그 순간이 되게 강렬하게 저는 기억에 남아 있어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테이블 하나 가운데다 두고 같이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화이트보드에다가 막 이렇게 쓰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 기억이 굉장히 크게 남아 있어서 좀 그때가 가장 지금 넬나라는 브랜드의 큰 터닝 포인트였고 그리고 이제 좀 우리 팀으로서의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가장 좀 이렇게 크게 발현됐던 순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때 플랫폼을 접고 저희 브랜드를 오픈한 다음에 당연히 저희는 각오를 했었어요. 당연히 다른 작가님들의 제품을 사러 오시던 분들은 발길이 끊기겠지. 매주 수요일마다 올리던 신제품이 없으면 그렇게 매주 오시던 분들도 이제 안 오겠지 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저희는 각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희 객단가가 훨씬 높아졌고요. 방문자 수도 더 많아졌고요. 응원의 댓글이라든지 리뷰, 제품 리뷰도 훨씬 더 많이 써주시는 그 결과를 바로 딱 받은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넬나로들도 원하는 건 이거였구나. 우리가 성장에 대한 메시지를 담는 것. 그러니까 뭐 더 예쁘고 더 다양한 거, 더 많은 거, 살 게 많은 거. 이게 아니라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경험을 더 원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뭔가 어떤 고객의 그런 코멘트를 받았을 때가 되게 큰 성장으로 다가왔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플래너를 저희가 이렇게 내고 있는데 매번 설문조사를 해서 고객들의 의견을 받는데 그때 어떤 분이 그 3페이지짜리 PDF를 보내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쓰면서 내 삶이 얼마나 바뀌었고 내가 이렇게 시험에 합격했고 어떤 플래너도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쓰게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내가 정말 계속 쓸 수 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거를 이렇게 개선사항이랑 같이 쫙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 거 받았을 때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누군가의 어떤 성장의 순간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세 분이 창업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고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힘들었던 순간이 다가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갈등 상황은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각자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아니면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갈등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잘 해보려고 이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를 좀 같이 인지를 하고 좀 더 같이 잘 풀어가보자 하는 그런 마인드셋을 갖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셋이서 그래도 고등학교 친구들이고 서로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대화하는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는 감정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요. 나 감정이 상했어, 서운해, 이런 거보다는 아, 우리 이렇게 했으면 난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서로의 각자의 분야가 있기 때문에 뭐 비타 같은 경우에는 뭐 운영, 뭐 경영, HR 같은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제품, 브랜딩, 리지님은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어서 어떤 것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면 그 사람이 좀 메인을 잡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걸 좀 믿어주고 따라주고, 그리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런 같이 방법을 찾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어디 무인도에 떨어져도 이렇게 셋이 떨어지면 어떻게든 살 길을 찾을 것이다 같은 믿음이 있어서 지금도 그것은 같습니다. 협업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세 분만이 이렇게 지켜지는 어떠한 원칙이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암묵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0년이 넘는 시간을 같이 보낸 친구들이다 보니까 동업을 하고 있다라고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누군가가 배신하면 어떡하냐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해주시는데, 뭔가 3명 중에 1명이 잘 되면 나머지를 더 이렇게 끌어주자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다 같이 잘 되자라는 그런 암묵적인 약속, 그게 어떻게 보면 같이 일하는 원칙이라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잘 돼도 같이 잘 되고 싶은 사람이고요. 내가 잘 돼도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나다운 성장을 만들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얘기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이라고 하면 왜를 정말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요. 뭔가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왜 하고 싶지? 막 이것부터 시작해서 왜 해야 되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저희도 그렇고 저희 팀원들도 그렇고 해야 돼서 한다,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한다는 안 하려고 하고요. 저희 내부뿐만 아니라 그냥 저희 어디 놀러 가서나 구경 가서도 여기는 왜 사람이 많을까? 여기 왜 사람이 없을까? 이런 것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계속 대화하는 게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게 저희의 뭔가 인사이트로 쌓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 분이 이제 창업자로 시작을 했지만 회사가 성장하면 이 대표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조직을 위해서 이런 건 정말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좀 이 넬나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팀에 머무는 동안의 경험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말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가족 같은 회사, 구성원이 행복한 회사 이런 것들 다 좋지만 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한 순간을 이 넬나라는 팀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 순간만큼은 여기에서 최대한의 그 경험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그 구성원들이 이 팀에서 느꼈으면 하는 경험이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좋게 만드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너무 멋있습니다. 네. 조직 규모가 5배가 성장을 하게 된 건데 팀빌딩의 과정에서 혹시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려움은 항상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것은 제일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저희 3명은 팀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개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한 명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첫 팀원을 채용하는 것부터가 이제 난관의 시작이었는데요.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팀원을 채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되게 이 팀원들이 넬나에서 뭘 느꼈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는지를, 아무래도 그런 역할을 처음에는 아무도 하지 않았다가 한 명이 딱 그거에 집중을 해서 했던 게 비타의 역할이었고요. 뭔가 강점 기반으로 뭔가 코칭을 하는 그런 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을 따서 팀원들에게 강점 기반으로 다른 역할을 부여한다든지, 어떤 것이 이 사람한테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잘 맞는 것 같은 역할을 이렇게 준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지금 넬나 팀이 되게 잘 굴러가게 만드는데 되게 큰 기여를 했었던 것 같아요. 팀을 정말 잘 꾸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계기가 혹시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예샘 대표가 말한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는 뭔가 채용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했다라기보다 저희의 그런 캐파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맨 처음에는 시작을 하게 됐어요.
초기 단계에서 많이 느꼈던 거는 사람이 한 명 는다고 해서 한 명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구나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이 2가 아니라 점점 이제 1.5, 1.3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꼈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 개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팀으로 같이 일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강점 같은 것을 좀 찾아보고 배우려고 했었던 것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으로 끌어내야지 우리가 1+1을 2나 2.1 이런 식으로 더 큰 가치를 같이 팀으로 일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표가 이제 맨파워로 성장하던 조직에서 구성원들을 모시면서 역할을 일임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는 또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도 그 역할을 바꾸는 건 계속 아직도 저희도 배우고 있는 단계예요. 넬나에 더 많은 역할들이 필요하면서 저희가 모든 실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저희 3명일 땐 저희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회사가 그 다음 방향으로 가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모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네?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의 부담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팀원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답을 어떻게 끌어낼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중간 리더십이 생겨나는 단계에서의 넬라 팀이 생각하는 그런 리더십의 기준은 어떤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방금 이제 샘 대표가 얘기한 거랑 이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요. 리더가 꼭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좀 전제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은 리더가 이렇게 디렉션을 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강점을 이끌어내서 구성원들이 무대 위로 올라가서 본인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그 무대를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넬나가 추구하는 리더라는 그 모습의 이상향은 구성원들의 강점을 잘 이끌어주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리더십입니다. 그런 분들을 모시는 것도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채용 과정에서는 좀 어떠셨나요? 항상 채용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슈퍼스타를 채용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굉장히 엄청 좋은 이력과 엄청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보다는 저희 기존에 있는 팀원들이랑 얼마나 같이 잘 어우러져서 일을 하실 수 있을지 이런 컬처핏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들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채용 인터뷰를 할 때 되게 작은 회사 치고 되게 길게 하는 편인데요. 그만큼 컬처핏에서도 되게 많이 시간을 쓰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편이거든요. 원래 넬나의 팀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더 좋게 살려주실 수 있는 분? 아니면 그 강점이랑 같이 퍼즐처럼 맞춰졌을 때 진짜 넬나에 도움이 되고 서로도 성장할 수 있는, 서로에게 어떤 성장 포인트를 서로가 갖고 있을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게 넬나에서 좀 중점을 두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유로운 소통을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장치라던가 특별한 조직 문화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저희 수평어 문화가 있어요. 넬나 팀 전체는 서로에게 닉네임으로 호칭을 하고 반말이라고 하죠. 네, 존댓말이 아닌 수평어로 소통을 합니다. 서로 뭐 대표님이라든지 뭐 팀장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뭐 비타, 샘, 뭐 노엘, 지니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 점이 누구나 내가 가진 아이디어라든지 그거를 계속 얘기하게 되고요. 서로 소통에 장벽이 없어서 더 잘 효율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그래서 누가 정답을 갖고 있든 그걸 꺼낼 수 있게 하는 게 넬나의 수평어의 소통의 장점이에요. 제가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주니어로 일할 때 개발팀끼리 친하고 뭐 기획팀끼리 친하고 개발팀과 기획팀은 뭔가 친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 팀끼리 어느 정도 오해가 생기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다 같이 수평어를 쓰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서로 어느 정도의 친밀감이 생기면서 서로에 대해서 단지 업무적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게 되고, 뭐 만약에 업무에 어떤 변동 상황이나 이런 게 생겨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평어라든지 같이 친해지는 그런 문화, 그리고 잡담하는 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할 때 수평어를 쓰다 보면 좀 날선 피드백을 하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되는 것 같은데 수평어를 쓰면서 반대로 좀 단점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당연히 존중이 기반이고요. 야, 너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피드백은 상에서 하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에서 상으로 가는 피드백이 저희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평은 오히려 그게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거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나 업무에 이런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라든지 나 이런 거 필요한데 좀 지원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쉽게 요청할 수 있고 서로 피드백이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수평어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수평적인 조직 문화의 극단적인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지향할까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이제 의견을 더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 안에서 이제 소통의 효율성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더 이렇게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우리 고객들이랑 가장 접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문화여야지 우리 회사도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만 생각했을 때는 지금 상황에선 가장 좋은 수단이 수평어를 사용하고 수평적 조직 문화를 지향하는 거지만 어느 순간에는 수평어를 사용하는 게 오히려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또 다른 수단을 찾아야겠지만 지금 순간에는 우리가 그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고 우리 고객의 목소리를 더 잘 들으려면 수평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넬라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넬라라는 브랜드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넬라의 미션이 친근하고 쉽게 일상에 가치 있는 변화를 만든다인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전 세대의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브랜드 메시지인 내일을 나답게도 뭐 젊은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제 저희도 나이를 들 거고 저희 고객분들도 이제 같이 나이를 들어갈 건데 내 인생이 가치가 있다라고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성장의 순간에 다 넬나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크게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꿈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넬라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우리 넬라 팀, 우리 조직은 어떤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객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더 다양한 나이대에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우리 팀에 모여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우리 팀의 하나의 큰 강점이자 자원이 돼서 이제 다양한 고객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처음에 3가지의 나다움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15가지의 나다움으로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더 많은 나다움을 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나다움 그게 어떤 멱살 잡은 성장도 아니고 꼭 성장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하는 성장도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문화권에 있든 어떤 뭐 성별이나 나이든 나만의 성장은 나도 할 수 있고 진짜 쉽게 할 수 있고 이거를 내가 진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고 싶어요. 다양한 나다움을 갖춘 팀원들이 모였을 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넬라는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저희 비전인데요. 성장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책상에 넬나가 있는 그 모습이 5년 후에는 5년 안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안에는 빠르게 그분들의 책상 혹은 삶에 넬나의 제품이 하나씩은 있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넬라팀이 계속 얘기하는 성장과 나다움에 대해서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넬나가 생각하는 성장이라 함은 어떤 특정한 형태의 성장이 아니에요. 계획을 매일 빼곡하게 채워서 써야 되고 매일 실행을 해야 되고 이런 성장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는 어떤 식으로든 내가 하고 싶은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무리 작은 거여도 그 성장이 유연하지만 작게 나의 삶에 있음을
좀 알고 그거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을 만드는 것이 렐나가 앞으로도 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렐나가 말하는 나다움이라 함은 그냥 지금 나의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바라보는 이상향도 아니고 내가 이상향이 있고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 곳을 향해서 채워가는 그 순간이 나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다움을 채우는 것 자체가 성장이라서 그거를 하는 되게 작은 스텝이라도 만들게 도와주는 것이 렐나가 앞으로 하고 싶은 성장과 나다움의 메시지. 같은 이야기인데 그 모습이 이렇게 직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하고 약간 오뚜기 같은 모습이기도 하고 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그런 길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그 내려가는 과정이나 올라가는 과정이나 이렇게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렐나가 함께하는 그런 동반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